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초청이 아니라 사실은 G8이 된 거예요. G8 같다. G8이 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대체? 네. 그리고 포털도 그래.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저도.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세계 경제 리더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G7 정상회의 어떻게 총평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사진 찍는 장면만 봐도 그래요.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자리했습니까? 바로 옆에, 영국 바로 그렇습니다. 옆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였어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맨 끝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영국 총리 중앙에. 제가 총리라도 제가 네.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옆에 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총리가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중요한 위치에 앉히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회담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K 방역을 넘어서 K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가 연달아 2년째, 지금 2회째 G7에 업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를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K 방역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G7이면 뭐 미국, 틀리면 안 되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정도인데 이 서방에서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 7개 나라를 G7을 하죠.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7위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를 뭐 좀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호주, 남아공, 인도 같은 경우는 네. 영연방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영국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초청받은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고요. 같은 영연방이었죠, 옛날에. 같은 영연방이에요. 예. 그래서 간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초청을 받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잘 살펴보시면 이 정도로 어떤 국제사회에 의해서 민주적인 질서 수위가 오른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촛불을 가지고 그렇죠. 우열로 정권 교체를 이룰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 피 하나 안 흘리고. 라고 우리밖에 없죠. 이건 그냥 그렇죠. 제가 뭐 무슨 흔히 하는 말로 저 혼자 무슨 국뽕 맞은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K방역 지금 생각해 보시죠. 어제 1,300만 돌파했습니다. 지금 20위권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렇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정도의 저력을 가졌다. 국방력으로 따져봤을 때도요. 6위에서 7위 정도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초청이 아니라 사실은 G8이 된 거예요. G8 같다. G8이 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도 딱 기사를 봤더니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사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줄에 사진 찍었다고. 그랬더니 예. 뭐 이 기사가 또 나온 거야. 네. 그 기사 사진 앞쪽에 선 이유가 대통령제 국가들을 정상들은 앞쪽에 세우고 내각제는 뒤에 뒤에 세웠다라고 말도 안 굳이 그렇게 해석을 그때 했는데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 그렇게 예. 하더라도 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정도예요. 그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꼭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한미 동맹 차원을 넘어서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대한민국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분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행사고 되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국격이 올라가는 자존심이 올라가는 그런 행사인데 많이 보도도 안 되고 이건 댓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 모르는 얘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국격이 올라갔고 그만큼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보도가 안 되고 있고 그 보도 말고 다른 내용의 보도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사진 어떻게 했냐. 그게 사실 맞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자존심, 뭐 긍지를 자긍심 같은 걸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보도 안 한 언론이 이상한 거예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기사를 쓰면 네. 양 변호사도 예전에 기사 썼지만 뉴스의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이 이슈가 뉴스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가장 가치 있는 기사를 일면 톱에 싣고 그렇죠. 그리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G7 정상회담 하는 동안 사진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따릉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릉이. 뉴스 가치를 아니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 타고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한 2, 3분 거리를 타고 갔다.
그게 뉴스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G7 회담하고 거기서 성과 내는 그 뉴스가 가치가 높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대체? 네. 그리고 포털도 그래.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저도 자꾸 물어봐요. G7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피포지 회의를 네.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한국에서. 그거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포털을 통해서 언론이나 어떤 정보를 접하는데 포털에 뜨지를 않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 지금 정부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은 거겠죠? G7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일이었고요. 세계 아까 이제 8위 나라가 된 그렇죠. 거예요. P4G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그렇죠. 50%에서 우리는 50%까지 못 줄인다, 25% 줄인다라는 그 공약을 한 겁니다. 국가적인 약속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 정도의 기준을 맞춘 국가들끼리 다른 국가들에 야, 네 탄소 많이 배출해서 물건 만든 거야? 이거 우리한테 팔리면 이 정도의 관세 매겨야 돼. 그렇죠. 이거 국가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우리 물건이 나갈 때도 자 G7 국가들, G8 국가들끼리는 이거 규격에 맞춘 거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장벽 없이 자유롭게 네. 거래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나 해야 이런 데 되겠죠? 있어서 예. 필요한 감내해야 될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댓글 중에 하빛님입니다. 5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CNN, BBC를 통해서 G7 보도 봤어요. 왜 저는 이분이 이렇게 봐야 되냐고요. BBC를 안 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잘 보기도 어렵고 제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기사라는 건 포털에 걸리는 거 위주로 봅니다. 뭐 그래서 저희 허실실에서는 딴 데는 안 하지만 저희라도 G7 정상회담,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